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매우 혼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전일 미징 씨가 마틴 루터 킹, 엄청나신 분이죠. 네,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명언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연설을 하셨던 분으로 유명하고, 흑인 인권의 어떤 선도, 거의 선구자였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호모사피엔스, 네, 책을 두 번째 또 한 번 읽고 바로 연속으로 또 읽고 있을 정도로 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흑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흑인이 그렇게 노예 시장에서 큰 고통을 받았는지, 백인들이 왜 그네들을 이용했는지, 겨우 우리 인간의 욕심이었죠. 결국 백인들의 욕심, 사탕수수밭에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사탕수수 그 적도에서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면서 사탕수수는 재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결국 노예를 만들었고, 인간 위에 군림을 했고, 현재도 돈이 돈 위에, 항상 권력이 인간 위에 군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공매도 집단, 세력 집단, 정보 우위에 있는 집단, 더 돈을 많이 가진 집단, 세력들, 이런 집단들이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쉽게 말하면 펀딩 자금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투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금은 실시간으로 내 돈의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들고, 그 자금 자체가 평생을 모아왔던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우리에게 미친 영향의 그 크기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들은 뭐를 해줘, 도덕적인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공매도, 그냥 매도, 쇼커버링, 네이키드 숏셀링, 비차익 공매도,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하면서 악랄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해서 뽑아서,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결국 주식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수량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냐 상장 폐지냐 이라는 어떤 논제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프레임을 씌워놓고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하고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눈에 보이는 이대로 보여주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폭락했네, 폭락했으니까 앞으로 또 폭락하겠네, 앞으로 폭락한다 했지, 거래 정지당한다 했지,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왜 안 팔았어, 자꾸 계속 프레임을 씌워서 여러분들을 그것을 믿게끔 하고 있는 그런 행위인 거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나 상승한다고 했지, 내일 또 상승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프레임이 지금 레큐너 하나 나오면 어떻게 돼, 대박 나는 거 알고 있지, 100만원 가는 거 알고 있지, 130만원 가는 거 알고 있지, 지금 사,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켜놓고 마구잡이로 주식을 내다 던집니다.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자기 주식.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산이 이루어진 다음, 지금 현재 시점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수는 현격히 줄어들고, 소수의 부를 쥐고 있는 자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주가에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다는 거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상태라면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에 신용, 미수, 그 다음에 그동안 지치고 지쳤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내던졌던 이 수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높든 낮든 주식의 수량을 늘리고 있는 과정은 맞다. 그게 과거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주식시장은 매주가 분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매집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튤립 시장, 예, 주식 시장이 최초로 상장해서 VOC 동인도 회사, 그 동인도 회사가 상장이 되고 나서 그 동인도 회사 100길더이던 VOC의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공매도에 의해서 네이키드 숏셀링에 의해서 50길더까지 떨어지고, 그 떨어진 이유는 인도로 갔던 선단이 폭풍을 만나서 가진 물건들을 다 유실했다라는 거짓 루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우선 1차적으로 100길더의 주식을 다 시장에 내다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식을 들은 가장 정보가 빠른 개인 투자자들이 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투자자들은 이미 그런 소식을 듣는 순간 공매도를 미리 쳐놓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근데 그 공매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 네이키드 숏셀링, 비차입 공매도, 아무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주식도 없는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엄청난 앞으로 떨어질 것을 이미 자기네들은 시나리오에 계획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차입 공매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공매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략 매도, 이러면 엄청난 레버러지가 발생되면서 100길더이던 주식이 50길더로 갔을 때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50길더이던 주식을 다시 그 수익금을 더불어서 또 사는 거죠. 그러면 최초 만주였던 주식이 2만주, 3만주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선단은 유실된 것으로 정보가 전해들었지만 다행히 유실되었으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유실된 물건들을 다 회수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소식이 전해들어온 거죠. 근데 그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대주주와 가장 정보가 근접했던 투자자들은 주식을 쇼커버링, 재매수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또 매수를 하고, 공매도를 쳤던 자금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수는 2배, 3배 늘어났는데 다행히 안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남은 현금으로 주식을 더 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죠. 그렇게 된 이후에 150길더이던 VOC의 주가, 네덜란드의 최초의 기업, 동인도에서 우리가 4시간에 많이 배웠다. 그 주가는 50길더에서 100길더, 200길더, 300길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개인 투자자들은 300길더에 미친듯이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 50길더에 샀던 대주주들은 다시 주식을 녹입니다. 그게 지금 뭐죠? 최근에 있었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의 어떤 대주주들의 어떤 모럴 해저드의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한 건 아니지만, 결국 불을 거둔 자들은 주식을 투자했던 자금을 다 던져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도 뭐 과거에 이제 어느 가격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가격대. 정확하게 이 가격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이 이 직면한 내일 일어날 일이 거래 정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초유의 관심이 지금 발생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그 관련된 기사들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번 차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예.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좀 옹호하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한번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이죠.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거래소 금융당국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고 평가 손실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견으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자, 이 의견은 그래도 금융당국끼리 서로 협의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 정지시키거나 상장 폐지를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닌 것 같다. 네, 또 보겠습니다. 상장을 위해 손실을 일부러 적게 잡았다. 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의 판단. 이제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이죠. 계속 야 너 일 똑바로 해. 야 너 일 하는 척 하는 거지. 너 지금 잤지 방금. 아니요 저 일했는데요. 너 잤잖아. 일했는데요. 어떻게 입증할 건데? 눈 뜨고 있었어? 눈 뜨고 있었는데. 그럼 CCTV 가져와 봐. 눈 뜨고 있었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던 거 아니야? 애매한 거죠. 잔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고 뭐지? 그래서 일단 지금 논의를 한번 해보자. 뭐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수집 작업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증선위에 검찰 고발을 의견을 전달했던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네. 일단은 잤는지 안 잤는지 몰라. 근데 저 일단 자는 것 같아. 일단 신고하자. 신고를 해버린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좀 희망을 갖자는 의미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감리위원회,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근데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허주마 평가 손실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특례 사건을 충족했다 이건 했고 전달했고 고의로 분식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근데 금감원은 그래도 계속 아니야 너 고의야 너 분식이야 너 일부러 더 좋게 실적 보이려고 할인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 평가 손실로 인식했다면 단기 순손실로 봐야 된다. 근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예, 시천 심리에 지금 뭐 단기 순손실 있는 기업들 마구잡이로 상장 다 시켰는데 지금 상장시키는 기업들 왜 상장시켰냐는 거죠. 금융감독원은 왜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2022년 와서 이제 이걸 제기한다는 거죠. 5년이 지나서 5년 동안 뭐 했다는 거죠. 그럼 5년 전에 얘네들이 상장이 되기 전에 금융감독이고 증권선물위원 뭐 얘네들은 중간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 정부 다 너희들 잘못이잖아. 근데 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게 저는 가장 큰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 너네들이 다 상장 승인해주고 다 정부기관 아니야? 금융위원회고 금융감독원이고 너네들이 다 감독하고 평가하고 해서 오케이 나서 사인해서 상장시켰으면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커멘트를 이제 안 해야지.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왜 상장되었냐? 상장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건 너 누워서 침 뱉기 아니야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 회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계상 과실로 뒷받침할 수 있어도 고의성까지는 100%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죠.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룰에 따라서 했는데 너가 이걸 지금 가지고 와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러면 우리도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죠. 자, 단기 순손실 이렇게 늘 해왔었는데 그래서 관례라는 게 무섭죠. 뭐 지금도 뭐 정부기관에서는 너무 이런 일들이 많죠. 뭐 검사나 뭐 이런 판사나 나와서 변호사에서 정관 예우 이런 거 늘 그래왔는데 지금 뭐 때려잡겠다 하면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때려잡겠냐 아니면 계속 넘어가 주겠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셀트리온을 잡겠냐 아니면 봐주겠냐 계속 봐줬잖아. 봐주냐 봐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정치 세력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좀 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금감원 논리가 타당하려면 이제 금감원 쪽에서 계속 태클을 거는데 그 금감원이 태클을 거는 쪽에 주요한 인사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타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넘어가도 돼 라고 그냥 패싱해 하고 위에서 수장이 코멘트를 내렸다면 안 하겠죠. 이 정도면 괜찮아 넘어가 하면 되는데 이거 계속 지금 집요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쪽과의 어떤 유착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도 없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금감원의 뭐 이 셀트리온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좀 혼자만의 상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너네들은 이걸 커멘트 해줘. 그럼 우리는 공매도를 칠게. 그러면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다시 쇼커브링 들어올게. 다시 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꼼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은 아닙니다. 저 혼자 상상의 소설인 거죠. 네, 헬스케어의 단기 순서질 회계 처리 여부가 상장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스케어는 자기 자본 1,000억 이상, 시가총액 2,000억 이상의 대형 법인 특례 상장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거죠. 굳이 적자여도 상장에는 무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제 논제가 논의돼야 되는 이 부분, 이건 문제가 별로 없었다. 저도 제가 보다 이거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쪽 말고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승인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손상 처리와 관련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잡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의도적인 거거든요. 예.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는 거죠. 그러나 감리위 진행해서 이들 상품이 실제 상품성이 없는지 식약처 판단에 들어봐야 한다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고자산으로 지금 평가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너네들이 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이 약이 유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HLB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약이 유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금감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이오 약품이 이게 지금 뭐 세계적인 바이오 협회에서 암 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쪽도 식약처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제품이 아니다. 이거는 이미 유통기간이 지나서 우유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제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이건 무조건 폐기자산입니다. 그렇죠?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팔 수 없습니다. 근데 바이오 의약품이 이거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이거는 폐기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원료가 있습니다. 한국콜마에서 지금 우리 피부에 바르는 이제 원액이 있는데 그 원액의 유통기한을 뭐 2년으로 잡았어요. 2년 잡았는데 이제 2년이 지났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폐기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3년이고 다시 그것을 이제 원액을 2년 뒤에 가공해서 다시 이제 피부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팩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액이 2년간 또 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이오 산업 자체의 어떤,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을 만약에 통장 매매, 자장 거래 아니면 상행 매매를 했을 때 불법이냐? 분명히 불법인데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법규가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에서도 그러면 과거에 바이오 제약품의 바이오 시뮬러 제품이 생산돼서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 이번에는 진짜 그냥 철퇴 치는 건가? 그동안 10년 동안 봐줬는데 이제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긴 거죠. 저도.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부분은 고의적으로 한 거 맞지? 증거를 수집해서 지금 고발한 게 아니라 그럴 거야. 심증, 그 다음에 자신네들의 어떤 의구심으로 이제 고발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도움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은 항상 증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살인자가 있더라도 그 살인자가 살인 도구가 없으면 살인했다라는 심증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 한강에서 죽었던 그 학생, 대학생, 그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학생이 죽은 어떤 살인 도구가 없어서 결국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흐물흐물 끝나버렸습니다. 증인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도 그 친구가 그 학생을 죽였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면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까지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거죠. 왜 거래 정지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 했어. 그럼 분식회계 이번에 한 회사는 뭐 2천억 정도에 대한 분식 거래 정황이 있고 거래 증거가 있는 거죠. 계좌 이체된 게 있고 나간 게 있고 지금 잔고에 잔액이 없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래 정지시켜버렸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셀트리온이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다면 바로 거래 정지가 됐었을 겁니다. 이미. 근데 아직까지 거래 정지가 안 됐다는 거는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바로 들어가서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제 생각은. 들어는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감원이 뭔가 지금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오긴 그냥 야 금감원에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냥 기각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식회계가 저질렀다고 했으니까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좀 잘해라고 어떤 약간 채찍질처럼 그렇다고 죽이겠다는 건 아니죠. 예, 권장 한두 대 때리고 야 이거 너 아니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명확하게 너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라 아니면 셀트리온에서 이제 보완책을 내놓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합의하에 잘 마무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정리됐었어야 한다. 분식회계 고의성 입증하려면 감리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미리 정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거. 또 감리에서 논의가 시작되던 감리에서 시간만 많이 쓰고 투자자의 불안을 가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감리 10년째 했는데요. 아직 증거가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0년째 했는데 아직 명확한 증거를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거래 정지가 안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근데 무리하게 그래도 일단은 논의를 하겠죠 내일. 그래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또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일 끝나고 그 다음날 지난번 LCLB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패스 넘어가면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또 투자자들 잊혀지면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래 정지까지 갈 확률도 좀 낮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수순이 같이 들어가겠죠. 이제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 그러면 진짜 상장 폐지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분식 회계니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명백한 이제 증거들이 있었던 거죠. 뭐 삼성 바이오피스와 이렇게 관계에서 거래 정황이라든지 이런 상장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돈이 오고 한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한 몇몇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지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또 상장 폐지는 안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굴지의 삼성 그룹에서 바이오 산업을 좀 육성하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다 발목을 잡아서 이거 되겠냐라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이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 삼성에서 이거 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럼 셀트리온은 그럼 이걸 상장 폐지시키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착안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아이온 인베스트 이제 싱가포르는 테마섹 지금 이제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데 외국의 국부 펀드가 지금 7.4%를 투자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상장 폐지시키겠느냐? 그럼 외국인이 이거 너네들이 상장 다 시켜놓고 너네들이 누워서 침 뱉고 너네들이 더럽다고 해버리면 이거 다시 거래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시켜버리면 외국인들이 과연 대한민국 주식을 뭘 믿고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이 나 월급 받아서 내 연금 이렇게 냈는데 연금에서 그럼 국민연금이 투자한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이 상장 폐지될 사유가 있는데 왜 투자했냐?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런 문제 있는 기업을 투자하고 이런 투자 손실을 발생했고 그러면 또 정치권은 또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국민들이 이런 국민연금이고 테마섹이 투자하게끔 너네들은 왜 상장시켰냐? 또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 물고 물리기 때문에 엔간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무조건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한 시가총액 500억짜리, 600억짜리가 이렇게 했다. 바로 상장 폐지시키죠. 거래 정지시켰을 겁니다. 이미 소액주주 어느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 정지 기업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700억 사이, 300억, 200억.
시가총액 2, 3천 넘어가 버리면 얘네들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소액주주도 있죠. 그냥 투자자들도 있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30조, 40조가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거래 정지까지 간다면 그러면 정말 증거를 잡은 거고요. 그러면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거는 정말 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엔간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쭉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 정황상 증거는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지금 대표이사 셀트리온 대표이사가 둘 다 주식을 어제 매수를 한 게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쪽은 안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싸게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장내 매수할 정도의 어떤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 와중에서 모르죠. 셀트리온 또 이제 이세 승계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차명 계좌든 법인 계좌든 아들이 샀든 친척이 샀든 누가 샀는지는 또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 주식시장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엄청난 순매도를 하고요. 오늘 또 수급을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만약에 지금 저 지분이 7%인데 거래 정지가 된다. 같은 국민연금도 국내 기관, 같은 기관이거든요. 국민연금에서도 좀 알아봤겠죠. 야, 셀트리온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금감원에 문의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 기자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 그래도 국민연금의 펀드 매니저가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거래 정지될 것 같아? 이거 상장 폐지 쪽이야?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국민연금에서 지금 이 1,000만 주를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1,000만 주를 던져야죠. 겨우 지금 3, 40만 주 팔았거든요. 40만 주, 50만 주. 50만 주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냥 국민연금에 외주준 애들이 팔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 기관 그냥 박스로 매도가 좀 나온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 빠지면서. 주가는 다행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지금 현재 거래 정지에 대한 분식회계에 대한 이런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평가절하된 부분이 다시 이제 신뢰를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타 법인에서 들어오죠. 기타 법인은 바보냐? 얘네들은 사모펀드는 바보냐 이거죠. 얘네들 왜 샀을까? 얘네들도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제도 얘기 드렸던 기타 법인 쪽에서 셀트리온 자꾸 사죠. 기타 법인에서 해보세요. 이 기타 법인 자금이 과연 어딜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과거에 제가 이제 미래컴퍼니라는 기업에 대해서 전업투자 시절에 투자를 했을 때도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 샀습니다. 아예 그냥 블락딜로 해서 사버리더라고요. 5,000원, 6,000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에게 승계가 다 되고 아들들이 5,000짜리 주식을 15만 원까지 올리더라고요. 3년 동안. 똑같은 지금 장비로 저는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됐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식 다 상속받고 상속세 내고 상속세 대출 잡히고 그래서 주식을 이제 벌어서 이제 상속세를 다 갚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봤죠. 재밌죠. 주식시장이 절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좀 보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제 어떤 이 시장이 어떤 이 흐름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은 이 공매도인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애들이 이제 더 이상 공매도가 안 나오고 아직도 공매도를 칠 여력이 있다. 아직 파이가 여전히 셀트리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면 여전히 미친 듯이 공매도가 나올 거고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잠잠해지고 쇼커버닝이 들어오고 이 문제가 이제 일단락되면 그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정상적으로 이제 올해 어떤 4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과 올해 1분기, 2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좀
주식 시장을 또 살리는 주식 주가를 좀 살리는 이런 구도로 간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바이오 기업으로서 상위권에 있는 회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잠을 이거 종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겠다, 더 잠을 해서 더 좀 비중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이 상황이 그 판단의 핵심인 어떤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만 100% 안 된다면 비중은 늘릴 확률이 저도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이제 사태가 1달락 된다면 그때 1달락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좀 주가에 좀 반등을 하겠죠. 지금 가격보다는 분명히 높겠죠. 어떻게 딱 지금 가격에 가장 지금 위험할 때니까 가장 하이 리스크인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하이 리턴이 오는 거죠. 하지만 미들 리스크일 때는 미들 리턴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 하이 리스크 할 때는 비중을 더 확대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건 제 돈이 아니죠. 제가 만약에 뭐를 해줘 도덕적인 뭔가 감정이 없다면 제가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래 이 사람들이 내가 자문해주는 사람들이 망해도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 나는 그냥 자문만 해줄 뿐이야.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을 더 비중을 늘리는 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그 사람들 책임이고 되면 그 사람 돈 버는 거고 베팅 해봐야지. 전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베팅을 할 수가 없고요. 완전히 확정적으로 거래 정지까지 안 가고 정상적인 구도하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을 때 그때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좀 다방면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도 어제 다시 한번 또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제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항상 백투더 베이직.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 포트폴리오 구축, 비중의 분산 투자, 고배당주, 성장주, 가치주, 현금,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항상 분할 매매,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나눠서. 그리고 만약에 빚으로 지금 셀트리온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상태겠죠. 절대 빚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과신 금지. 난 잘하니까, 나는 최고니까. 주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 금융, 경제, 정치.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저는 분명히 셀트리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첫 번째가 네이버 주식 토론 게시판입니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박살나고 옵니다. 주식도 다 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예측.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 가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업. 내가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본업이 더 중요하다. 본업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외 시간에 주식과 관련된 생각을 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